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동갑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참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에게는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죠.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시누이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착한 오빠를 둔 동생이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큰 착각이었습니다. 예비 남편과 결혼을 진행하며 상견례 날을 잡았습니다. 저는 미리 예비 시어머니가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유명 한정식 집에 예약을 넣었죠. 전화로 예약할 때 직원에게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저희 어르신 중에 새우 알레르기 있으신 분이 계시는데 코스에 새우 요리 안 나오죠? 네, 저희 코스에는 새우 요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직원이 확실하게 답해줘서 저는 안심하고 그곳을 예약한 뒤 상견례 날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막상 음식이 나오는데 눈을 의심했습니다. 새우 요리가 메인으로 무려 2가지나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시누이는 요리를 보자마자 제 쪽을 날카롭게 째려봤습니다. 우리 엄마 새우 알레르기 있는 거 모르셨어요? 우리 집 며느리 되시겠다는 분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챙기지 않고 상견례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당황해서 얼른 직원을 불렀어요. 저기요. 제가 예약할 때 분명히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새우 요리가 나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식자재 상태에 따라 그날 코스 구성이 조금씩 달라져요. 제가 그 부분은 전달을 받지 못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누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게 말이 돼요? 알레르기가 있다고 미리 얘기했는데 그냥 좋은 식재료 들어왔다고 넣어버린 거예요? 장난하세요? 우리 엄마 쇼크 오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까지 저희 쪽을 쳐다봤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런데 시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예약한 거 아니에요? 너무 무책임하시네요. 친정 부모님은 당황하신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보통 상견례 자리는 매우 어려운 자리잖아요. 하지만 시누이는 예의라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예비 시아버지께서 시누이를 혼내셨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식당 실수인데 지온이한테 왜 그래?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아빠는 엄마가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거 몰라? 이건 생명이 걸린 문제야. 다른 거 먹으면 되지. 너는 사돈분들 계시는데 어디 목소리를 높여? 시누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겨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시집 식구 중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벌써부터 피곤하게 느껴졌죠. 저 다른 메뉴로 준비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주방에 말해서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예비 시아버지께서 분위기를 풀려고 농담을 던지셨어요. 저희 딸이 원래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사돈,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그나저나 새우 빼고는 다 맛있어 보이네요. 우리 즐겁게 먹읍시다. 간신히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시누이는 조심해야겠다고요.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지원아, 예단은 따로 준비 안 해도 돼. 요즘 그런 거 안 하는 집도 많잖니. 그 돈으로 신혼집 구할 때 보태서 쓰렴. 요즘 집이 좀 비싸니?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신혼집 마련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혼집도 반반 한다면서
그러면 최대한 합리적이게 해야지. 지연아, 앞으로 우린 민준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라. 저는 예비 시부모님이 참 합리적이고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저 수진이에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언니, 우리 집에 예단 안 준다고 했다면서요? 그게 말이 돼요?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내는데 예단도 안 보내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신우이가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머님께서 그 돈으로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 쓰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죠. 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명품 가방 하나, 모피코트 하나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체면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신우이는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니 거의 떼쓰는 수준이 됐습니다. 언니, 명품 가방이랑 모피코트만 준비해 주세요. 아참, 이불 반상기 운수저는 당연하고요. 그 정도는 해야 우리 엄마도 친구들 만날 때 떳떳하게 며느리 자랑 좀 하시죠. 알았죠? 수진 씨, 그건 어머님이 결정하신 건데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말하면 되잖아요. 예단 보내드리고 싶다고. 그게 뭐가 어려워요? 저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예단은 생략하자고 하셨는데 신우이가 전화해서 화를 내며 요구하는 게 정상인가 싶었어요. 수진 씨, 저는 이 부분은 어머님 의견을 따르고 싶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통화를 듣고 계시던 친정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지원아, 할 건 하자. 그래야 나중에 시집살이 할 때 뭐라 할 말이 생기지. 명품 가방이랑 이불 운수저는 엄마가 준비해 줄게. 원래 하려고 했었고. 저는 죄송하고 속상했어요. 친정 부모님께 이런 부담을 드리게 돼서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예비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걔가 전화를 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어이가 없네. 엄마 아빠가 먼저 하지 말자고 한 걸 쥐가 뭐라고? 내가 당장 혼내줄게. 오빠, 그냥 넘어가. 결혼하고 나서 신우이랑 사이 나빠지면 나만 더 힘들어. 그냥 이번만 참자. 남편은 정말 화가 났는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비 남편 또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준비하며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신우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생각도 못했네요. 그런데 일주일 뒤였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지연아, 이거 받아라. 네 꿈입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어요. 아버님, 아니에요. 저 괜찮습니다. 민준이한테 다 들었다. 수진이가 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며. 미안하구나. 수진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이해해 주렴. 시아버지 표정이 참 미안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예비 시부모님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구나 하고요. 그런데 딸 하나는 왜 저러나 의문이더라고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대기실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죠. 신우이는 신부인 저보다 더 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치마도 엄청 짧아서 궁둥이가 다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진 씨, 오늘 그 옷 입으신 거예요? 언니, 예쁘죠? 어제 새로 산 건데 오늘 처음 입어봤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식에 신부보다 더 튀는 하얀 옷을 입고 온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신우이는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깡충깡충 대기실을 나갔죠. 그때 남편과 심해부가 복도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제가 어제 수진이한테 그 옷 입지 말라고 엄청 말렸어요. 신부한테 민폐라고. 하얀색은 안 된다고 했는데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매제가 고생했구만. 내 동생이지만 아휴,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더 강하게 말릴 걸 그랬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한숨이 나왔어요. 심해부가 말렸는데도 신우이가 고집을 부려 입고 왔다니 기가 막혔죠.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신우이를 보시더니 큰 소리로 혼을 내셨습니다. 박수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결혼식에 신부보다 튀는 하얀 옷을 입고 오면 어떡해? 당장 집에 가서 갈아입고 와. 엄마,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입고 싶은 거 입으면 안 돼? 안 돼. 당장 갈아입으라고. 시간 없어. 뭐, 결혼식 끝나고 오라고? 신우이는 끝까지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친구들도 신우이 흉을 보더라고요. 지원아, 네 신우 진짜 대단하다. 결혼식에 저렇게 입고 오는 사람 처음 봐. 저 치마 길이 좀 봐. 완전 민망하다. 결혼식장에 궁둥이는 왜 드러내고 다녀? 뭐 자기 혼자 나이트 왔어?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우이가 저러고 다니니 오히려 자기만 사람들에게 욕먹겠다 싶었어요. 그래, 알아서 망신당해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손님들은 연회장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셨어요. 저는 패백을 마치고 한복으로 갈아입고 연회장으로 갔죠. 손님들께 인사를 드리며 테이블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떤 꼬맹이가 음식 접시를 들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만 신우이와 부딪혀버렸어요. 접시에 담긴 음식이 그대로 신우이에게 쏟아졌죠. 신우이의 하얀 원피스는 순식간에 김치 국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빨간 국물이 흰 옷에 번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게 뭐야? 꼬맹이 엄마가 황급히 달려와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옷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통쾌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물티슈 가져다 드릴까요? 됐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죠. 하늘이 제 속을 다 알아주시나 봐요. 저렇게 튀는 옷 입고 와서 민폐 끼치더니 결국 본인이 망신당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긴 있더라고요. 결혼 후 신혼집 집들이 날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신우이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더니 투덜거리기 시작했죠. 새언니, 집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요즘 누가 20평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집들이에 와서 집이 작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싶었어요. 저희가 대출을 최소로 잡고 시작하고 싶어서 작게 시작했어요. 오빠가 돈 많이 벌어서 꽤 모았다고 들었는데 둘이 돈 합쳐서 구한 집이 이 정도면 새언니가 돈을 못 모으셨나 봐요. 오빠 혼자 번 돈으로 집장만 한 거 아니에요? 거의 무임승차시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의 집 재정 상태를 이렇게 대놓고 캐묻는 게 정상인가 싶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신우이를 혼내셨죠. 박수진, 요즘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20평도 얼마나 좋아. 신혼부부한테 딱 맞잖아. 신우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신우이가 또 저를 공격할 거리를 찾는 것 같았어요. 아주 눈알을 버라이어티하게 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번쩍 눈을 뜨며 제 대학을 물어봤어요. 새언니,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오빠는 고대 나왔잖아요. 저는 대답하기가 싫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적당한 데 나왔어요. 적당한 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요? 아이는 엄마 머리 담는다는데 오빠는 똑똑한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집들이에 와서 신부 학벌까지 물어보며 무시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쟤는 입만 살아있고 뇌는 죽은 건가 싶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상한 소리 할 거면 먼저 가. 집들이 분위기 왜 이렇게 망치고 그래? 그때 남편이 신우이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지원이 서울대 나왔어. 그러니까 조용히 밥이나 먹어. 신우이는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서울대?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 먹어. 신우이는 그제야 입을 다물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아가씨, 반찬 더 드세요. 많이 준비했어요. 겉으로는 웃으며 권했지만 속으로는 이제야 좀 입 다물고 있네 싶었죠. 식사가 끝나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신우이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요. 앞으로는 계속 저럴 거라는 걸 말이죠. 결혼하고 몇 달 뒤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느리 된 첫 해라 생신상을 직접 정성껏 준비했어요. 요리를 잘 못하는 편이어서 유튜브를 보며 며칠 전부터 연습했죠. 갈비찜, 잡채, 전 같은 것들을 집에서 미리 여러 번 만들어 봤습니다. 남편이 미리 맛보고 맛있다고 해주었죠. 시댁에 가서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생신상을 보시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어머, 지원아, 이걸 네가 다 준비했니? 고생 많았구나.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맛있게 드세요. 시아버지께서도 흡족해 하시며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음식을 보더니 또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 갈비찜이 좀 타지 않았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갈비찜이 살짝 눌었더라고요. 아, 그게 불 조절을 잘못했나 봐요. 전도 좀 두껍게 부친 것 같은데요? 요즘 유튜브에 레시피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안 보셨어요? 유튜브 보고 며칠 동안 연습까지 했는데 이렇게 말하니 정말 속상했어요. 요리 평론가도 아니고 미슐랭 심사위원도 아닌 게 말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잡채도 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새언니, 요리 연습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신우이가 계속 흉을 보니 저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건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신우이에게 한 소리 하셨습니다. 박수진, 너는 내 생일 한번 챙겨준 적이나 있냐? 지원이가 새벽부터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소리를 해? 저는 시어머니께 직접 신우이에게 한마디 하시는 모습에 속으로 통쾌했습니다. 신우이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도 짜증이 났는지 신우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맛없으면 짜장면 시켜줄 테니까 넌 그거나 먹어. 시켜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방에 누워있다가 하는 말하고는 지원이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데. 심해부도 남편을 거들었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이 한 요리보다 훨씬 맛있는데. 아주머님, 정말 맛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심해부가 저를 두둔해줘서 고마웠어요. 신우이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아니, 난 그냥 솔직한 평가를 말한 건데 다들 왜 그러세요?
여전히 입을 삐죽거리며 음식이 맛없다고 궁시렁거렸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 뭐 어쩌겠어요. 일단은 참아야 했죠. 아가씨, 입맛에 안 맞으셔도 정성을 생각해서 더 드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지원아, 미안하구나. 수진이가 좀 철이 없어서. 음식 정말 맛있었어. 고마워. 저는 시어머니께서 위로해 주셔서 조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다음에는 더 맛있게 만들어 올게요. 아니야, 충분히 맛있었어. 수진이 말은 신경 쓰지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와 남편, 시매부가 제 편을 들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휴가철이 되어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시매부는 일이 바빠서 참석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기대가 됐죠.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순간부터 시누이가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오빠, 에어컨 좀 더 틀어줘. 더워 죽겠다. 수진아, 지금도 충분히 시원한데. 아니야, 나는 더워. 그리고 애초에 왜 국내로 가? 해외가 훨씬 저렴한데. 요즘은 제주도가 태국보다 비싼 거 오빠도 알잖아. 여행이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불평이 시작됐어요. 아가씨, 아버님 해외는 힘드시다고 하셔서 국내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도 그렇지. 이 비싼 돈 내고 국내라니. 네가 내는 거 아니잖아. 조용히 해라. 휴게소에 던져버리고 가기 전에.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시누이는 메뉴판을 보더니 또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여기 메뉴 왜 이렇게 비싸? 서울에서 먹는 것보다 더 비싸잖아. 여행지니까 좀 비싼 거지. 그냥 먹자. 음식이 나왔는데 시누이는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짜장면이 이렇게 맛없을 수가 있어? 사장님,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주변 손님들이 저희 쪽을 쳐다봤어요. 저는 창피해서 고개를 숙였죠. 저 사람 입맛이 문제인지 아니면 인성이 문제인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자장면을 만들어두고 파는 집이 어딨어요. 아가씨, 맛없으면 제 거 짬뽕 바꿔 드실래요? 수진아, 조용히 먹어. 다른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엄마는 맛있어? 난 정말 맛없는데? 그냥 먹어. 숙소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함께 바비큐를 즐길 수 있도록 펜션을 예약했어요. 넓은 마당과 바비큐 시설이 있는 곳이었죠.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시누이가 또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지치지도 않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시누이 입을 막든 제 귀를 막든 하고 싶었어요. 오빠, 왜 호텔이 아니라 펜션이야? 여기 너무 시골 같은데. 펜션이 더 넓고 좋잖아. 우리끼리 편하게 쉴 수 있고. 그래도 호텔이 더 깨끗하잖아. 여긴 뭔가 더러워 보이는데. 새언니가 예약한 거예요? 네, 제가 예약했어요. 가족끼리 바비큐 하려고요. 에이, 차라리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는 게 나았을 텐데. 왜 이런 데서 직접 구워 먹어? 너무 불편한데. 아, 모기도 있잖아. 짜증나. 난 네가 더 짜증나. 모기처럼 하루 종일 웽웽. 정성껏 준비한 여행인데 시누이가 계속 흉을 보니 기분이 망가졌어요. 시아버지께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자, 짐 풀고 다 같이 바다나 보러 가자. 수진이는 방에서 쉬든지 해. 그래요, 아버지. 우리끼리라도 재밌게 놀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힘을 줬습니다. 시누이를 빼고 저희는 바다로 향했어요. 파도를 보며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시누이는 펜션에 혼자 남아서 계속 궁시렁거렸습니다. 저는 시누이 없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니 훨씬 편했어요. 저녁에 바베큐를 준비했습니다. 시누이도 마지못해 나왔지만 여전히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고기 연기 때문에 옷에 냄새 배겠네. 아, 정말 싫어. 아가씨, 그럼 안에서 드시면 돼요. 제가 구워다 드릴게요. 속으로는 아예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싶었지만 말이죠. 시아버지와 남편이 열심히 고기를 구우며 웃고 떠들었어요. 시어머니도 즐거워하시며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죠. 시누이만 빼고 모두가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확신했어요. 시누이는 어디를 가든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라는 걸요. 왜 저렇게 사람이 꼬였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결혼 후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맞이한 추석이었어요.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당부하셨죠. 지금 유산 위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오래 서 있지도 마세요. 남편이 이 사실을 시댁에 알렸습니다. 지원아, 추석 때 아무것도 하지 마. 안방에 누워서 쉬기만 해. 알았지? 어머님, 괜찮아요. 전 정도는 붙일 수 있어요. 안 돼.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니? 그냥 쉬어. 시어머니께서는 정말로 제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셨어요. 안방에서 쉬라고 하셨죠. 그런데 시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새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일손 부족한데. 어머님이 쉬라고 하셔서요. 제가 지금 임신 초기라 유산 위험이 있대요. 에이, 그래도 전 정도는 붙일 수 있잖아요. 나와서 좀 도와줘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박수진, 지원이한테 왜 그래? 임산부한테 일 시키면 어떡해?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다잖아. 며느리가 시댁 와서 일 하나도 안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해? 무슨 일 생기면 네가 책임질 거야? 시누이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쉬고 있던 시매부가 시누이에게 말했어요. 그만해. 당신은 임신을 못 해봐서 임신한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누이는 시매부를 노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시매부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죠. 남편이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이 결혼한 지 6년 됐는데 아직 임신을 못하고 있어. 매제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네.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시누이가 평소에 밉긴 했지만 임신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시매부 말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시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뭔가 우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나가요. 새언니가 여기 왜 들어와요? 매부가 너무 심하게 말하긴 했어요. 필요 없어요. 나가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어요. 여보, 신경 쓰지 마. 수진이가 지금 예민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누이가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군 게 결국 임신 못한 게 서러워서였구나 싶었죠. 저는 무사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어머, 우리 손주 얼마나 예쁜지 몰라. 시아버지께서는 특히 더 좋아하셨죠. 병원에 오시더니 아기를 한참 동안 안고 계셨습니다. 우리 서준이 할아버지 닮아서 잘생겼네. 그렇지? 아버지, 아직 누굴 닮았는지는 몰라요. 그래도 벌써 보이는데 우리 서준이 완전 할아버지 반박이야. 시누이도 병원에 왔습니다. 저한테는 여전히 시큰둥했지만
조카를 보는 눈빛은 달랐어요. 새언니, 애 진짜 귀엽네요. 오빠 닮은 것 같은데. 아가씨도 안아보실래요? 그럴게요. 신우이는 조심스럽게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그 모습이 의외로 다정해 보였어요. 저런 모습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서 지내시며 서준이를 봐주셨죠. 신우이는 가끔씩 서준이 오시며 장난감을 사다 줬습니다. 저한테는 여전히 까칠했지만 조카는 정말 아끼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지원아, 미안하다. 당분간 서준이 못 봐줄 것 같아. 엄마 괜찮아. 엄마 건강이 먼저야. 얼른 나으세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마침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라 휴가를 낼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출장이 잡혀있는 상황이었죠. 고민하던 중에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언니, 오빠한테 들었어요. 네, 그게... 제가 서준이 봐줄게요. 제가 매일 새언니 집에 갈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씨, 정말요? 왕복 2시간이나 걸리잖아요. 괜찮아요. 조카인데 당연히 봐줘야죠. 신우이는 그날부터 매일 저희 집에 왔습니다. 새벽같이 와서 서준이를 돌봐주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갔어요. 밥도 챙겨주고 집안 정리도 해줬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신우이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어요. 저는 점점 신우이를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 조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신우이가 저한테는 까칠했지만 가족을 챙기는 마음만큼은 진심이구나 싶었죠. 2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회복하셔서 다시 서준이를 봐주시게 됐어요. 저는 신우이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감사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신우이는 봉투를 열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받았습니다. 네, 잘 쓸게요. 그리고는 쌩하니 가방에 넣고 가버렸어요. 찬바람이 휙 일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신우이가 2달 동안 고생한 건 사실이었어요. 저는 신우이에게 조금은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됐죠. 서준이가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아버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저는 황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정신을 잃으실 것 같았습니다. 여보, 눈 좀 떠봐요.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래요? 남편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항상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장례식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신우이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오열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내가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친척들이 모여들고 문상객들이 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시매부가 갑자기 가방을 챙기더니 나가려는 거예요. 형님, 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제,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일이 너무 바빠서요.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오늘 가봐야 합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오세요? 아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빙부상인데 하루도 안 지나서 가겠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심해부가 상주인데 말이에요.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남편도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매제, 잠깐만 밖에서 얘기 좀 하자. 남편이 심해부를 따라 장례식장을 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갔죠. 남편은 심해부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매제, 상주가 첫날도 안 있다가 가는 법이 어디 있어. 회의는 미룰 수 있잖아.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 회의가 정말 중요해서요. 제가 빠지면 큰일 나는 상황이라. 큰일?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해부는 그렇게 말하고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참나. 아니, 장인상인데 상주가? 저희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누이는 매부가 간 걸 알고 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시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남편은 하루 만에 가버리다니요. 저 같으면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아가씨, 괜찮으세요? 네. 시누이는 그렇게만 말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문상객들도 대부분 돌아가고 가족들은 잠깐씩 눈을 붙이고 있었죠.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시누이를 발견했습니다. 시누이는 장례식장 구석에 혼자 앉아 소주를 들이키고 있었어요. 아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시누이는 저를 보더니 소주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새언니도 한잔 하실래요? 아가씨,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시누이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마셔도 되잖아요. 아빠 돌아가셨는데. 시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시누이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아버님이 하늘에서 아가씨 지켜보실 거예요. 새언니, 우리 남편 일 바빠서 간 거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럼 왜 간 거예요? 우리 지금 이혼 얘기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기 싫은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누이가 소주를 또 한 잔 마셨어요. 제가 임신을 못하잖아요. 남편이 그걸 이유로 이혼하고 싶대요. 다른 여자 만나서 애 낳고 싶대요. 시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시누이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아가씨, 새언니, 저 정말 노력했어요. 병원도 다니고 한약도 먹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잘못이에요? 아가씨 잘못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이혼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남편 말이 이해가 가요. 남편도 아빠가 되고 싶을 텐데. 저는 화가 났습니다. 심해부가 정말 이런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아가씨, 그건 아니에요. 임신은 여자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아요. 근데 병원 검사에서는 저한테 문제가 있대요. 시누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시누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어요. 아가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가씨 잘못이 아니에요. 새언니, 저 아빠한테 효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맨날 투정만 부리고.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요. 시누이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시누이를 안아줬어요. 평소에 미웠던 시누이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불쌍했습니다. 시누이는 제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시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시누이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3일간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심해부는 마지막 날에야 다시 나타났어요. 저는 심해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그리고 신우이가 처음으로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장례가 끝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주말에 친구 현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원아, 오랜만이다. 우리 애들 데리고 만날래? 그래? 어디서 만날까? 내가 요즘 괜찮은 카페 발견했어. 도심 외곽인데 애들 놀 공간도 있고 좋더라. 거기서 보자. 저는 서준이를 데리고 친구가 알려준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거라 기분이 좋았어요. 카페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심해부가 어떤 여자와 함께 카페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심해부가 빵을 떼어서 여자 입에 넣어주고 여자도 심해부에게 똑같이 해주고 있었죠. 저는 충격을 받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친구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지원아,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저기, 저 남자. 어? 무슨 남자? 저기 앉아있는 남자. 저 사람 내 심해부야. 친구가 깜짝 놀라며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뭐? 심해부? 그럼 지금 바람난 거야? 그런 것 같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어요. 심해부와 여자가 다정하게 빵을 먹여주는 장면을 찍기 시작했죠. 심해부는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었어요. 여자는 심해부에게 기대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 인간이 진짜 인간이 맞나 싶었어요. 장인 장례식도 제대로 안 치르더니 이제 바람까지 피우고 있다니요. 전혀 죄책감 같은 게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사진을 여러 장 더 찍었죠. 현주야, 우리 저기 구석자리로 가자. 저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돼. 그래, 어서 가자. 저희는 카페 구석자리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심해부는 저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완전히 여자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계속 심해부 쪽을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원아, 이거 완전 증거 확실한데? 너 신우한테 바로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남편을 둔 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해부와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가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현주에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현주야, 미안한데 나 먼저 가야겠어. 나중에 연락할게. 저는 서둘러 카페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심해부는 여자와 함께 자기 차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제 차로 달려갔죠. 뒷자리 카시트에 자고 있던 서준이를 앉혔습니다. 서준아, 미안해.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겼어. 저는 시동을 걸고 심해부 차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미행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심해부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더니 어느 러브호텔 앞에 차를 세웠어요. 이야, 아주 그냥 쓰레기 새끼였네. 심해부와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호텔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핸드폰으로 호텔 입구를 촬영했어요. 심해부가 들어간 시간까지 기록해뒀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계속 대기했어요. 핸드폰을 들고 호텔 입구를 주시했죠. 드디어 심해부와 여자가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심해부가 여자를 차 쪽으로 데려갔어요. 차 앞에서 두 사람은 포옹을 했죠. 증거 확보? 넌 이제 뒤졌다, 쓰레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영상을 찍었습니다.
심해부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키스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모두 영상에 담았죠.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심해부와 여자는 한참을 더 껴안고 있다가 차에 올라탔어요. 저는 영상 촬영을 멈추고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 포옹하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까지 모두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기도 했고 신우이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걱정도 됐죠.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요. 왜요? 지금 아가씨 집으로 가도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만나기 힘들어요. 다음에 만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오늘 꼭 만나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요. 직접 만나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신우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오세요. 네, 금방 갈게요. 저는 서준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신우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면서도 계속 생각이 복잡했어요. 신우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신우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우이 눈이 퉁퉁 불어 있었거든요. 아가씨, 눈이 왜 그래요? 우셨어요? 새언니, 오늘 남편이 이혼 서류 가져왔어요. 여기 도장 찍으라고요. 신우이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뭐라고요? 더 이상 저랑 같이 못 살겠대요. 신우이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임신 안 되는 게 제 잘못이에요? 저도 노력했는데.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가씨, 그놈 그것 때문에 이혼하려는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인간 지금 바람 피우고 있어요. 바람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오늘 우연히 봤어요. 매부가 다른 여자랑 카페에서 데이트하는 거요. 신우이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더 있어요. 저는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심해부와 여자가 러브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2시간 뒤 나오는 장면도요. 신우이는 입을 막았습니다. 이럴 수가. 신우이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아가씨, 괜찮으세요? 신우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네? 아는 사람이요? 남편 대학 동창이에요. 정미라. 남편 친구 모임에서 자주 만났던 애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가씨가 아는 사람이라고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 애 결혼한대요. 내일이 제 결혼식이에요. 저한테 청첩장도 보냈어요. 신우이는 소파에서 일어나 청첩장을 가져왔습니다. 정말로 정미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내일 결혼한다고요? 근데 지금 매부랑 저러고 있다고요? 신우이는 청첩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이 더러운 새끼들. 신우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신우이가 무서울 정도로 침착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몰라요. 저 여자가 친절하게 대해줄 때마다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남편이랑 바람 피우면서 속으로 저 비우고 있었던 거네요.
아가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 여자 예비신랑 이름은 강태호예요.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하던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신우이는 청첩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가씨, 저 쓰레기들 가만 놔둘 수 없어요. 새언니 말이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혼해야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저 예비 신랑도 불쌍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 여자랑 결혼하려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저 남자도 피해자네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가씨, 결혼식이 내일이라고 했죠? 네, 왜요? 우리 결혼식장에 쳐들어가요. 그리고 결혼 막아요. 신우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결혼식장에 쳐들어가자고요? 네, 예비 신랑한테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죠. 근데 결혼식장에서 그러면 난리 나지 않을까요? 난리 나야죠. 저것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그 정도 벌은 받아야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새언니, 정말 대담하시네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같이 가요. 저는 신우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평소에는 미웠지만 이런 일을 당한 신우이가 불쌍했죠. 그리고 저도 화가 났습니다. 내일 결혼식장이 어떻게 될지 기대됐어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겼어요. 증거 사진들을 출력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약 200장 정도 준비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이었어요. 신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새언니, 저 도착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와 있어요. 지금 로비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저도 지금 들어갈게요. 저는 웨딩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심해부는 로비에서 다른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상간녀 정미라는 신부 대기실에 있을 거예요. 저는 식장 뒤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며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잠시 후 신랑 신부가 입장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증거사진들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죠.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신랑이 먼저 입장했어요. 예비 신랑 강태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신부가 입장하기 직전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잠깐만요. 결혼식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신부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보세요. 저는 준비한 사진들을 하객들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심해부와 정미라가 카페에서 다정하게 있는 사진, 러브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포옹하고 키스하는 사진들이었어요. 하객들이 사진을 집어들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신부가 다른 남자랑? 러브 호텔? 이거 진짜야? 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예비 신랑 강태호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미라,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정미라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태호야, 잠깐만. 이건 오해야. 오해? 이게 오해라고? 다른 남자랑 호텔 들어가는 게 오해야?
그때 신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해부에게 걸어가더니 뺨을 세게 때렸어요. 최동욱, 이 쓰레기 새끼야. 넌 네 상간녀 결혼식장에 오냐? 미친놈. 수진아, 이건... 변명하지 마. 네가 이혼하자고 한 이유가 이거였어? 나한테 임신 못한다고 뭐라고 하면서 정작 넌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지옥에 나가라. 하객들이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래, 이혼할게. 너 같은 쓰레기랑 더 이상 못 살아. 강태호가 정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미라, 이게 대체 뭐야? 너 나랑 결혼하면서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운 거야? 태호야, 미안해. 나도 모르게. 모르게? 호텔까지 들어가는 게 모르게야? 이 결혼 취소야. 당장 꺼져. 예비 신랑의 친구들이 심해부를 발견했습니다. 저 새끼가 바람 상대야? 야, 저 새끼 잡아. 결혼식 망친 새끼 가만 안 둬. 친구들이 심해부에게 달려들었어요. 심해부를 밀치고 주먹을 날렸죠. 잠깐만요. 식장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하객들은 소리를 지르고 정미라는 울고 있었어요. 강태호는 정미라에게 욕을 퍼붓고 있었죠. 저는 신우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조용히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결혼식장 소동 이후 신우이는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심해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심해부가 외도를 했고 그것 때문에 신우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을요. 심해부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심해부 어머니는 신우이에게 전화해서 사과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하셨죠. 신우이는 제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너무나 명확했기에 심해부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법원은 신우이의 손을 들어줬죠. 신우이는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받아냈어요. 결혼 6년 동안 모은 재산의 절반을 받았죠. 거기에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신우이는 상간녀 정미라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미라는 결혼이 완전히 파토난 상태였어요. 예비 신랑 강태호에게도 사기죄로 소송을 당했죠. 정미라는 결국 신우이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강태호에게도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어요. 정미라는 직장에서도 소문이 나서 결국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해부는 친구들에게 완전히 손절당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찍혔죠.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서 승진해서 누락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우이는 이혼 후 홀가분한 표정이었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도 제게 정말 고맙다고 하셨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심해부와 정미라 둘 다 인생이 꼬였죠. 신우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혼 후 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죠. 카페는 의외로 잘 됐습니다. 신우이는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했어요. 예전에 저한테 까칠하게 굴던 모습은 어디 가고 밝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저는 가끔 신우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서준이를 데리고 가면 신우이는 아이를 정말 예뻐했어요. 조카를 위해 케이크도 직접 만들어줬죠. 신우이는 이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트집 잡는 일도 없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신우이가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마 심해부라는 독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한 달 뒤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 가족을 초대하겠다고 했죠.
신우이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맛도 좋았어요. 저는 신우이를 보며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동생이 달라진 모습에 놀라워했어요. 시어머니는 딸이 행복해 보인다며 기뻐하셨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신우이는 이혼을 통해 진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저도 신우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게 됐죠.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